네, 영흥중학교 1학년 2학기 1회고사 대비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유인물에 빈칸이 많이 있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빈칸을 스스로 채워보고,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고요. 영상을 보면서 빈칸을 채우는 거에 그치지 말고, 영상을 멈추면서 적고 듣는 걸 두세 번 반복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기체 입자 운동에서 기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무게 또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도 달라지지만 부피도 달라지면서 이 용기 전체를 골고루 퍼져서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에 어느 곳에 기체 입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성질도 있는데 이 입자와 입자가 골고루 퍼져 있을 때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운동을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고 용기 내에 전체에 골고루 퍼져나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 퍼져나가는 확산이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압력이나 온도 변화로 인해서 부피가 쉽게 변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압력이라는 기체 압력이라는 거 정의 때 입자가 용기 벽에 충돌해서 생기는 힘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생겨난다고 했었죠. 그 부분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입자가 운동하는 증거로는 이제 입자 운동의 증거로는 확산과 증발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확산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하고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면 모기향, 향수 냄새 같은 것들이 퍼져나가는 거, 연기가 퍼져나가는 거, 그리고 국물에 식초를 넣으면 국물 전체에 신맛이 나죠. 이것도 식초가 스스로 확산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또 두 번째 증거로는 증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발은 액체의 표면에서 열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움직여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으로는 빨래 잘 마를 때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기온이 높을수록 그리고 습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액체 표면적이 넓을수록 예를 들면은 이러한 곳에서는 더 넓죠. 이 표면이 공기와 닿는 면적이 더 넓은 이쪽에서 증발이 더 잘 일어납니다. 우리가 물이 증발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확산이 아니고 증발이죠. 물의 증발에서는 아세톤과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물보다 더 빨리 증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휘발성 물질이라서요, 조금 더 빨리 증발을 하거든요. 자, 증발의 예로는 젖은 빨래가 마르는 거,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과정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어항물이 줄어든다. 어항물이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 텐데 이거는 증발을 통해서 액체가 기체로 변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증발과 확산이 입자의 운동의 증거이고 이쪽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몇 개 냈습니다. 자, 다음은 기체의 부피 변화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압력과 기체의 부피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압력을 관련돼서 나오고 있네요. 자,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하고요. 이 압력의 크기는 같은 힘이 작용할 때 면적이 좁거나 뾰족할수록 압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때 교과서에 나왔던 그림으로는 이렇게 뭉툭한 뒷면의 연필과 뾰족한 앞면이 있으면 얘네들을 눌렀을 때 어때요? 이쪽 오른쪽 손이 더 강한 아픔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런 거는 같은 힘, 연필이 손가락을 누르는 힘은 동일한데 뭉툭해서 면적이 넓으면 압력이 덜 가해지고 뾰족하면 더 가해집니다. 그리고 또 뭘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손가락이 들어간 부분을 보세요. 여기 손가락 뾰족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뭉툭한 부분은 덜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압력이 크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아픔도 더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압력의 크기는 그 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의 압력. 기체의 압력은 기체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하면서 용기벽에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한쪽 방향이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벽에 충돌을 하겠죠. 그 충돌하는 게 많아지면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또는 더 빨라지면 압력이 또 세지는 거고요. 자, 풍선 또는 농구공을 빵빵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공기를 넣으면 기체 입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공기를 넣는 것 자체가 입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입자 수가 많아지겠죠. 입자 수가 많아지면 벽에 충돌하는 녀석들도 많아지고요. 이 충돌하는 게 모든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이 압력이 커져서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 또는 농구공이 빵빵해지는 이유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아까는 압력과 관련돼서 말했으면 이제 부피까지 설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는데 압력과 부피 관계를 알려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압력과 부피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정한 양의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지면 압력이 커진대요. 그러면 부피가 줄어든대요. 자, 여기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외부 압력이에요. 외부 압력. 그리고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늘어난다.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면은 기체가 부피가 늘어난다. 여기에 그림을 보면서 볼 수 있는데, 자, 요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을 높이면 위에 커다란 줄을 가져갔죠. 그러면 누르는 힘이 세게지기 때문에 당연히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기 추의 무게를 작게 하면은 누르는 힘이 작아진 거겠죠. 그러면은 기체가 벽에 충돌하는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얘를 밀어 올리면서 부피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었고요. 그거의 예로 공기 펌프를 누르면 부피가 줄면서 압력이 커져 타이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간다. 공기 펌프가 이렇게 주사기 피스톤처럼 생긴 게 있겠죠? 얘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압력이 세지면서 슉 관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간다는 소리고요. 천연가스를 부피가 작은 가스통에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저장한다. 부피가 작은 가스통에 천연가스를 많이 넣으려면 압력을 강하게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를 신으면 착지할 때 그 압력으로 인해서 공기가 줄어들면서 충격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외부 압력이 가해지면 공기 주머니가 줄어든다. 반비례한다는 거고요.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 공기방울은 물속에 있으면 높은 수압으로 작은 상태지만 수면으로 올라가면 수압이 점점 작아지니 외부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게 되고요. 과자 봉지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는 주변에 대기압이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기압이 낮아진다. 과자 봉지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공기의 과자 봉지의 부피는 커지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감압 용기 그때 실험을 하면서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감압 용기로 공기를 빼면 입자의 수가 감소하는 거겠죠? 공기를 빼버리는 거니까요. 자, 공기 압력 이게 감소를 하면은 감압 용기가 과자 봉지에 충돌하는 그 압력이 감소하게 돼요. 과자 봉지 입장에서는 감압 용기의 압력이 외부 압력이겠죠. 자, 과자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과자 봉지 속에서 압력이 작아지고 부피가 커진다.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과자 봉지 속에서 부피가 커질 수 있겠죠. 과자 봉지 속에 있는 입자는 수가 변하기 없는데 외부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과자 봉지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입자의 수는 변화가 없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우긴 했지만 맞는 말이긴 합니다. 과자 봉지 속에서 부피가 커지면은 압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다음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알려면은 압력을 일정하게 줘야지만 온도, 부피가 서로 알 수 있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를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늘어나고요.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듭니다. 자, 온도를 높이면 왜 늘어나냐? 기체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기 안쪽의 벽에 강하게 충돌해요. 입자가 천천히 가서 풍 부딪히는 게 아니고 세게 가서 부딪히기 때문에 강하게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체 부피가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추는 변화가 없죠. 그거는 일정한 압력을 가한다는 뜻이고요. 일정한 압력을 가했을 때 입자의 온도를 높이면은 입자가 활발해져서 벽에 더 강하게 부딪히고 이 벽을 밀어 올리겠고,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고요. 온도를 낮추면 강하지 못하고 살짝 부딪히면은 부딪힘이 적기 때문에 누르는 힘에 의해서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 서로 커지면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의 예로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과자 봉지를 두면, 아까는 과자 봉지를 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이번에는 햇빛을 비치는 곳에 따뜻해지면 과자 봉지 속에 있는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부풀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찌그러진 탁구공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 안에 있는 기체 입자가 활발해지면서 탁구공을 펴게 되고요. 열기구 속의 풍선 속 공기를 가열하면 열기구가 떠오르는 것, 그리고 겹쳐진 그릇을 분리할 때 뜨거운 물에 넣으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 기체의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에서 예를 들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 다음은 물질의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 상태가 있었죠. 고체, 액체, 기체가 있었고요. 이 상태는 각각의 특징이 있었는데, 고체는 모양이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합니다. 흐르는 성질은 없고요. 입자 배열이 매우 규칙적이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근데 액체는 용기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부피는 일정하고요.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고체에 비해서 불규칙한 입자 배열을 가지고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상태고요. 기체인 경우에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과 부피가 달라지게 돼요. 특히나 부피는 용기를 가득 채우는 방향으로 입자가 퍼져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고 서로 간의 입자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흐르는 성질이 더 잘 일어나는 거기도 하죠. 자, 이렇게 물질의 상태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 입자 배열과 입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물인 경우에 입자 배열이 견고해지면 얼음으로 가는 고체 상태로 가고요.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게 되면은 수증기라는 기체 상태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입자 사이 거리로 볼 때 물보다 입자 사이 거리가 점점 좁아지면 얼음, 그리고 수증기로 가죠. 물은 좀 예외입니다. 입자 사이 거리가 예외라서요. 다른 물질, 액체 상태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예외인 상태가 나오니까요. 자, 이번에는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상태가 변화할 때가 있어요. 이 변화는 물질의 상태가 입자 배열과 입자 사이의 거리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이 변화할 때도 입자 배열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입자의 성질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상태 변화는 6가지가 있었죠. 액화, 기화, 응고, 융해, 그리고
고체로의 승화, 기체로의 승화 이렇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맞는 예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3번째인데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상태 변화할 때 유지되는 것들이 있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자, 유지되는 것은 뭐냐면 입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입자의 배열과 사이의 거리만 변화한다고 했죠?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도 일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자의 크기와 개수가 변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와 개수는 뭘 결정하게 되냐면 질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크기와 개수가 변화가 없다니 질량도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태 변화 시 달라지는 것은 입자 배열과 입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배열이 달라지고 거리가 달라지면 부피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과 유지되는 것을 구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피가 증가하는 상태 변화가 있는데 기체가 되는 기화, 고체에서 액체로 녹아버리는 융해, 그리고 기체가 되는 승화, 그리고 부피가 반대로 감소하는 경우는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경우,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경우,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잘못 언급을 한 게 있었죠. 물은 응고할 때 이렇게 부피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물은 얼음이 되면서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면서 입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빈 공간이 커지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얼음에서 액체로 될 때 부피가 줄어듭니다. 융해할 때는 다른 물질은 증가하는데 물은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은 예외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은 부피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와 그리고 물이 달라지는 거는 좀 별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1학기 부분에 이제 시험 범위 내용을 다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 같은 것들도 잘 구별하려면은 여러 번 이 유인물을 보면서 구별을 시켜봐야 되고요. 각각의 특징 같은 것들을 잘 짚어가면서 시험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꼭 수업 시간에 활용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